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방탄소년단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정말 10분가량으로 정말 길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영상 정말 깁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소식이 많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은 정규 4집 앨범인 맵 오브 더 소울 7 발매 직후 미국 뉴욕의 락펠로 플라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국 MBC 모닝쇼 투데이쇼와 타임스스퀘어에서 팬들과 만나는 MTV 음악 프로그램 MTV 프레시 아웃에 출연해 공개된 새 앨범 그리고 팬클럽 아미 새로운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현장을 찾은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투데이쇼는 1년 안에 세계 앨범 연속 빌보드 201위, 새 앨범 선주문 400만 장 돌파 등 방탄소년단이 세운 여러 신기록을 언급하며 이들은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점령한 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투데이쇼 진행자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 비결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라고 물었고, 이에 RM은 모든 멤버들이 귀엽고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적 등을 뛰어넘는 음악이라고 답하며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전해온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 앨범 제목을 세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7명이기도 하고 데뷔 후 7주년이 됐다. 또한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으며 여러 긍정적인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은 전부 아미 덕분이다. 음악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아미가 있기에 하는 것이라며 팬들을 향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진 팬사랑 대단합니다.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에 대해서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큰 다짐이자 선언을 담았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더 완성도 높은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앨범 퀄리티는 거의 그냥 넘사벽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MTV 프레시 아웃 역시 방탄소년단을 환영하며 세계적 현상이자 그래미 어워즈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최초의 한국 가수라고 소개해 방탄소년단의 글로벌한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멤버들은 아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드리고 싶다라며 방탄소년단은 아미 없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전해 아미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발매 직후 뉴욕 곳곳에서 진행된 공개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연달아 모습을 드러내며 전세계 아미들과 함께 뉴욕을 점령했는데요. 록펠러 플라자 타임스스퀘어는 전세계 아미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방탄소년단의 등장만으로 현장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아카데미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랩에서 팝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는데 앞으로 더 탐색하고 싶은 장르가 있냐라는 질문에 슈가는 이제는 음악의 장르를 나누는 것은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으며 정국, 뷔, 제이홉은 장르가 BTS인 음악,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입니다. 새로운 장르죠 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BTS라는 장르,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트랙까지 20곡이 수록된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에서 힙합과 록, 팝, EDM에다 가스펠 요소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정말 한 앨범에 이렇게 정말 많은 장르가 들어갔다는 것에 음악적으로도 정말 많이 더 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내면 낼수록 이렇게 더 멋있는 앨범을 들고 오는지 역시 BTS만 깰 수 있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 이에 슈가는 하나의 장르로서 K-팝의 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더 많은 재능 있는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에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가수라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어 영화 기생충의 작품상, 오스카상 등 4개 부분 석권에 대해서도 방탄소년단은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RM은 마치 우리가 그래미를 받은 기분이었다며 기생충은 정말 좋은 영화고 저도 극장에서 봤다 라고 전했고 K-팝이나 한국 영화 이외 분야에도 한국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며 기생충의 영예는 우리에게도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RM은 이번 앨범과 전작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의 차이에 대해서 페르소나는 스포트라이트나 좋은 것들을 대할 때 사회적 가면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면의 진짜 그늘, 그림자에 관해 얘기했다며 그림자를 운명으로 인정하고 떠안고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작사가, 제작자,
엔지니어가 속한 음악 전문가 단체로 팝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21일 맵 오브 더 소울 7을 발매하고서 뉴욕에서 현지 매체들과 잇따라 인터뷰하며 새 앨범에 대해 담긴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RM은 같은 날 보도된 미국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는 그 대상의 모든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늘이나 어두운 면까지도 라며 이번 앨범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커리어에 보내는 연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는 데뷔 초 학교 3부작 앨범에 있는 요소들을 신보에 적극적으로 가져와 재해석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RM은 우리 커리어에서 많은 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할 수 있는 한 높이 올라가길 꿈꿨지만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반응이 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우리 지금 어디 있지?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음악의 리부트는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우리 정체성을 찾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민은 저희가 걸어온 길을 한 번 더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번 앨범이 정말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또 한 번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시아가 타이틀곡인 온에 피처링한 것에 대해서 정국은 엔터컴 라디오 인터뷰에서 온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 가수가 시아였다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나 좋게 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스타와 월드스타의 만남 정말 너무도 좋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5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서 온 무대를 최초 공개하며 26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윗 제임스 코든의 코너 카풀 가라오케에도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카풀 가라오케 저거 정말 대박이네요. 세계적 유명 가수들이 제임스 코든이랑 같이 차 타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여러가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와, 정말 대박입니다.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